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연말 미국의 본격적인 휴가 시즌을 앞두고 임박한 테러 징후는 없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주원 특파원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의 국가 테러 대응센터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 테러가 임박했다는 구체적이면서도 믿을 만한 정보는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고 단언했습니다. 누군가 미국인을 대상으로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면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다며 확고한 차단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We cannot give in to fear or change how we live our lives because that's what terrorists want. That's the only leverage that they have. 미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연말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미국민들의 고조되는 테러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정부의 이 같은 대테러 척결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공포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는 미국 정부가 국내 자생적 테러리스트, 즉 외로운 늑대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응답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응을 믿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22%에 그쳤습니다. 미국 디즈니랜드와 시월드 등 대형 테마파크들도 입구에 금속 탐지기를 설치하는 등 자체 보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연말 들뜬 분위기 속에 테러 우려가 고조되면서 긴장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미 전국적으로 공립학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테러 협박 이메일이 잇따라 접수되면서 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내 폭발물 테러 협박 이메일은 LA와 뉴욕을 시작으로 어제의 경우엔 텍사스주의 휴스턴과 댈러스,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와 프로로더데일로까지 도미노 현상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사에 나선 연방수사국 FBI는 폭발물 테러 위협을 받은 지역의 학교들이 미국에서 손꼽히는 대규모 교육청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또 일부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피하려고 모방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FBI는 현재 이 같은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이른바 허위 테러 협박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에 위치한 한 공공창고에서 어린이 사체 2구가 발견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부부가 유력한 용의자인데요. 경찰은 이들과 숨진 어린이들과의 관계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의 한적한 도시 레딩. 이곳의 한 공용창고에서 어린이 사체 2구가 발견됐습니다. 플라스틱 상자에 담겨있던 시신은 6세 남아와 3세 여아로 밝혀졌습니다. Whether you've seen it before or not, many of my officers are parents themselves. 이와 관련해 30대 여성과 10대 남성이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상태. 이들은 사체가 발견되기에 앞서 다른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로 이미 구속됐습니다. 학대 피해자 어린이는 구출 당시 몸무게가 40파운드에 불과했으며 턱이 탈구되고 치아가 손실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Cross every T and dot every I to make sure that, we get this right. 이후 경찰은 여성 용의자의 가족으로부터 실종된 아이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 용의자의 명의로 된 창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의 시신을 찾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현재 숨진 아이들과 용의자의 관계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들에게는 각각 1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K-팝과 K-드라마로 불붙은 미국의 한류 문화 전파는 조금씩 그 모습을 달리하면서 주류 사회로의 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있었던 주요 한국 문화 사업들을 통해서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는 한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K-팝, K-드라마를 이을 차세대 한류 산업의 선두주자는 K-무비, 영화 산업입니다. 최근 1, 2년 사이 연이은 천만 관객 흥행작들의 탄생으로 미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 한국 영화는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초 개봉하는 대호 등 차기작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상황입니다. 때맞춰 UCLA와 USC 등 미국 내 6개 대학에서는 한국 영화 프로그램이 개설됐습니다. 베테랑의 류승환 감독을 비롯해 국제적 감각을 지닌 젊은 감독들이 미국의 영화학도들과 직접 한국 영화를 얘기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학생들과 대화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 학생들이 대부분 뭐 영화 제작자, 영화 감독, 뭐 배우가 될 텐데 그래서 한국 영화의 뿌리 저변을 좀 튼튼히 그런 행사를 좀 했습니다. 아울러 오스카 외국어 작품상 후보 선정을 위한 네트워킹도 시작되는 등 K무비 시장은 흥행과 작품성 모두를 잡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평입니다. 한국문화 공연은 지역사회 깊숙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LA 최대 쇼핑 관광 명소인 그로브에서 열린 한국문화 공연은 지역민들에게 한류, 한국문화의 친숙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한 상징적인 행사였습니다. 미국의 대형 마켓 체인인 홀푸드마켓과 각 지역 대학 등을 돌며 펼쳐진 찾아가는 한식 세미나에는 고정돼 있기보다 적극적으로 한식 문화를 알리자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는 거. 그래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한식 세미나도 직접 현장에 가는데 그로브몰도 누구 오라고 초청하는 것보다 유동인구가 워낙 많았어요. 좀 행사도 앞으로 이렇게 찾아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15 다리 어워드, 한류 산업 전파의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한 네트워킹 취지의 행사는 올해로 11번째를 맞았습니다. 주류 사회의 한류 기업들을 이어주는 네트워킹 취지에서 점차 한류 산업 전파에 기여한 개인과 기업, 단체들의 공로를 인정하는 진정한 시상식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 수상자 역시도 실제로 한국 그 콘텐츠를 잘 전파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단체, 개인들이 받게 된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밖에 초기 한국 문화 전파의 천병이었던 태권도는 타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쇼케이스 형태로 발전했고 한국의 전통 문화는 해외 명예 전승자를 지정해 공연과 함께 전수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등 미국 내 한류, 한국 문화는 그 다방면에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한 해의 매출을 결정짓는 연말 소비 시즌. 한인업소들은 제각기 다양한 방법으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한인업소들의 연말 표정을 살펴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한인과 아시안 시장을 넘어 미국 주류 고객들을 겨냥한다. 한국 건강식품업계가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기업 우메케는 미국 대형 쇼핑몰 웨스트필드에 25번째 지점을 열었습니다. 향후 다른 지점의 입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좋은 그 기회라고 생각을 한 게 또 중국 분들도 많으시지만 또 이 지역에는 또 이제 미국 분들도 당연히 많기 때문에 이제 우메켄에서 이제 그 주류 사회 진출로 그 첫걸음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겨울철 건강식품으로는 홍삼 제품들이 판매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프로모션도 마련했습니다. 12월 같은 경우가 저희 회사의 전체 매출의 한 20% 가까이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만큼 저희가 공격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하나 사면 하나 더, 2개 사면 2개 더, 소비자의 주머니 사정까지 고려한 마케팅입니다. 이 한인 건강제품 판매업소는 연말 고객들을 위한 VIP 특별 선물까지 제작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부모님 선물 사려고 왔는데 친정어머니 생각이 나서 친정어머니 걸 같이 샀더니 신랑 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했는데 제 것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석사조에 노텍스, 판매세를 대신 내드립니다. 한국산 생활 가전용품을 판매하는 이 업소는 고객 심리를 파악한 마케팅으로 연말 소비자의 지갑을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텍스를 대신 내드립니다. 단체 선물 구입하실 때는 100불 이상 200불대로 넘어가다 보면 그게 금액별이 조금 세이브되는 게 정말 많습니다. 최대 소비 시즌인 연말. 제각기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몰이에 나선 한인업소들. 결국 손님의 마음을 끄는 정성이 가장 큰 마케팅 전략입니다. 신용과 정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광고도 필요하지만 손님들의 그런 관계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자 세계 각국도 줄줄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자금 유출 방지를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진성 기자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중동입니다. 인상 소식이 전해지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바레인 등 중동 4개국이 앞다투어 기준 금리를 올렸습니다. 인상폭은 미국과 같은 0.25%포인트입니다. 조만간 오만과 카타르 등 걸프협력회의 회원국들도 금리 인상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홍콩도 바로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들 국가 대부분은 미국 달러화에 연동된 고정 환율제를 적용하고 있어 미국 금리 인상으로 달러가 강세면 통화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때문에 미국과 함께 금리를 올려야 자국 통화 가치의 하락과 자본 이탈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에다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다시 35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34달러 95센트를 기록했고 북태산 브렌트유도 37달러 6센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한 세계 각국의 금리 조정 속에 유럽 주요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미국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오늘 유엔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촉구하는 새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IS 자금줄을 차단하자는 결의안도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박예스더 특파원입니다. Draft Resolution 1 is adopted. 11년 연속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입니다. 찬성 119표, 반대 19표, 기권 48표로 지난해보다 더 압도적 표차였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인권범죄 최고 책임자 제재 등 김정은 제1위원장까지 겨냥할 수 있는 내용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담겼습니다. 북한이 존재조차 부인하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정치범 석방, 국제노동기구 가입 등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 행동 지침도 제시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권한을 가진 안보리의 지속적 논의와 적극 개입을 촉구함으로써 결의안이 국제사회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안보리 이달 의장국인 미국은 유엔 총회 결의안 채택에 앞서 북한 인권을 안보리 공식 의제로 논의함으로써 결의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Are discussed in the Security Council. It really signifies to the world that this set of crimes against humanity being carried out against the people of North Korea constitute a threat to peace and security. 지난 10월의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 인권사무소 서울 개소를 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북한은 이번 결의안이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미국 등의 음모라고 반발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예스더입니다.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서 일본은 큰 관심을 보이면서 판결 결과를 환영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일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고요. 일본 언론은 현장 생중계까지 하면서 주요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도쿄 박재호 특파원입니다. 가토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아베 총리가 환영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日韓関係に前向きな影響が出てくることをですね、期待したいと思います。 기시다 외무상도 한일 관계의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평가한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현안 문제에 지속적인 협의를 강조했습니다. こうした指示を踏まえまして、引き続き議論を行っていきたいと考えます。 NHK 등 일본 언론은 서울지법의 판결 현장을 생중계하며 주요 뉴스로 집중 보도했습니다. こんばんは。韓国の裁判所は大統領を誹謗する目的はなかったなどとして無罪判決を言い渡しました. 당사자인 산케이 신문은 홈페이지에 따로 뉴스창을 만들어 무죄 판결 사실을 알렸고 1호와 영업판으로 호해까지 뿌렸습니다.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크게 악화돼 있는 일본 내 반한 감정을 당장 회복시키지는 않겠지만 최악의 상황은 막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의 등 앞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재호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국제유가 약세 여파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4만 30전이 오른 1,184만 80전입니다.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